제9장 가정법.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시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가정법 과거는 이름 그대로 과거를 씁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름 그대로 과거를 씁니다. 물론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가정법에서는 인칭에 상관없이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씁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름 그대로 if 절에는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would, could, might, should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물론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쪽 주절도 주어, 동사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름 그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름 그대로 if절에는 과거 완료 had pp를 씁니다. 과거 완료 had pp를 씁니다.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를 씁니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법 과거는 이름 그대로 if절의 이름 그대로 과거를 쓰고 주절은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는 이름 그대로 과거 완료 had pp를 씁니다. 주절은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씁니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를 씁니다. 그러면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I were 과거가 왔죠. 나는 낭비하지 않을 텐데 would 원형이 왔습니다.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텐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과거가 왔죠. could 원형이 왔습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직설법으로 바꾸면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유사한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시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과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붙였고 내용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쓸 때는 현재로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텐데, 큰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과거형을 썼고요. could 원형을 썼습니다. 가정법 과거지만 현재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는 큰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직설법으로 풀어서 쓰면 우리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큰 집에 살 수 없다. 현재로 되어 있죠. 현재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름 그대로 과거 완료를 쓰고요.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내가 좀 덜 먹었더라면 나는 아프지 않았을 텐데. 과거 완료가 왔죠? 과거 완료 had pp, would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를 썼습니다. 과거 사실이죠. 과거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가 과거 완료이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사실은 과거 상황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과거 완료 had pp가 왔고요. could have pp가 왔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왔습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이 말은 직설법으로 풀어서 쓰면 네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끝냈다 또는 나는 그것을 끝낼 수 있었다.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직설법에서는 직설법 시제대로 과거 시제를 써줍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이름 그대로 과거를 씁니다.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름 그대로 if절에 과거 완료 had pp를 씁니다. 가정법 과거는 주절에 would 원형, could 원형, might 원형을 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를 씁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면서 말할 때 쓰는 경우하고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할 때 쓰는 경우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이 내포되어 있는 가정법 미래는 if절에 should 원형을 씁니다. 특이하죠? should 원형. 물론 여기서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동사 시제만 써놨습니다. if절에 should 원형 특이하게. 그리고 will, shall, 주절에는 will, shall, would, could, should, might, will, shall,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will 원형, shall 원형, would 원형, should 원형, could 원형, might 원형.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것이다.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뭐뭐 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이렇게 씁니다. if절에 were to 동사 원형, were to 동사 원형. 그리고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때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는 will, shall은 쓰지 않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는 will, shall은 쓰지 않습니다.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나타낼 때 이 형식을 씁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의심이 섞여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때는 if절에 특이하게도 should 원형을 쓰고 주절에는 will, shall,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는 if절에 were to 동사 원형,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는 will, shall은 쓰지 않습니다. 가정법 미래 예문이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나는 내 출발을 연기할 것이다. should 원형을 쓰고 will 원형을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나는 공부하러 미국에 갈 텐데 were to 동사 원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씁니다.
다음으로 가정법 현재요. 가정법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설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냥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메어리가 온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직설법 현재는 메어리 다음에 comes 현재를 썼죠. 그런데 가정법으로 보면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나는 나갈 것이다. 직설법으로 쓰면 현재형을 쓰고 will 원형을 썼죠. 왜냐하면 이 문장 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상황이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죠. 물론 가정법 현재로 쓴다면 여기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주로 법률 문체에서만 사용됩니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그냥 직설법 현재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가정법 I wish와 as i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wish와 as if. I wish 다음에 주어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절이 옵니다. 뭐가 뭐 한다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죠. 나는 좋을 텐데 주어가 뭐 한다면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기 때문에 동사만 시제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I wish 다음에는 과거형이 올 수도 있고 과거 완료가 올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정식으로 할 때는 가정법 과거가 오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I wish 다음 절에 주어로 시작하는 다음 절에 과거와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왔을 때는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과거 완료 헤드 PP가 왔을 때는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간단히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리를 살펴보면 I wish 다음 절에 과거 완료가 왔을 때는 주절의 시제보다 주절의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설 때 여기 주절의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설 때는 과거 완료를 씁니다. 전체 해석은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데 분리해서 보면 나는 바란다. 주어가 동사하기를 이런 상황. 그런데 나는 바란다. 주어가 동사했기를 이런 상황. I wish 바란다는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설 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 말도 이해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뭐뭐 했다라면 좋을 텐데. as if는 앞에가 주어 동사 주제로 오겠죠. 주어 동사 한다 마치 주어 동사 하는 것처럼 주어 동사 한다 마치 주어 동사 하는 것처럼 이런 문장입니다. 이것도 특수한 가정법으로 봐서 as if 다음 절에는 과거와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만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가 올 경우에는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과거 완료가 올 때는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때도 역시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설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주어 동사한다. 마치 주어 동사하는 것처럼.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올 때는 주어 동사한다. 주어 동사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as if는 as though하고도 같습니다.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as if, as though. 그리고 I wish 뭐뭐 하면 좋을 텐데 if only 뭐뭐 하기만 한다면 I would rather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I wish if only I would rather 네가 나에게 지금 지불한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I wish 과거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I wish 과거 완료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as if 과거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as if 과거 완료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I wish 다음에 과거가 왔네요. 내 부모님이 부유하다면 좋을 텐데 과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왔단 말은 여기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내 부모님 부유하다면 좋을 텐데를 직설법 형태로 비슷하게 바꿔보면
나는 유감이다. 내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이때는 과거 완료가 왔죠. 여기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 완료가 왔을 때는 여기는 주절의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감이다. 과거에 너무 많이 먹어서 유감이다. 과거로 바꾸었습니다. I wish 다음 절에 과거 완료가 올 때는 주절의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as if 다음에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만 오기로 했죠. 근데 동시 상황, 같은 시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를 썼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그녀를 보았던 것처럼. 그가 말한다는 현재 상황. 그가 보았던 것은 그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직설법으로 바꿔서 말하면 사실은 그가 그녀를 보지 못했다. 직설법에서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아니,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직설법에서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어떻게 과거 상황인 줄 알았을까요? 여기가 현재 상황이고 as if 뒷절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절의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은 과거 상황이 되겠죠. 나는 그녀가 여기에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는 과거 상황이죠. 근데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과거 상황이죠. 여기하고 같은 상황이니까요. I wish 다음에 과거가 올 때는 같은 상황, I wish 다음에 과거 완료가 올 때는 주절의 상황보다 앞선 상황.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 상황이고, 여기는 여기하고 같은 과거 상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과거 상황이죠. 그가 영웅인 것처럼 말했다.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as if 다음에 과거와 과거 완료가 오는데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은 주절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과거 상황. 그런데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가 왔을 때는 주절의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이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이니까 여기는 대과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녀가 그녀를 구했던 것처럼 말했다. 여기가 현재, 말했다가 과거, 구했던 것처럼 대과거 상황이죠. 과거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비가 올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반대되는 내용을 상상하지 않거나 직설법적으로 해석할 때, 직설법적으로 나타낼 때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는 as if 다음에 현재 시제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요. as if 다음에는 과거와 과거 완료가 온다고 그랬죠. 현재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직설법 상황에서는, 즉 가정적인 의미가 없을 때는 직설법 시제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마치 그녀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보인다. 과거가 왔기 때문에. 그녀는 마치 그녀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 아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는, 문법 문제를 낼 때는 이 두 가지만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 wish 다음에 과거하고 과거 완료, as if 다음에 과거하고 과거 완료만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법 문제를 낼 때는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